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이수진입니다. 강남구 뒷골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큰 꿈을 품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날이었고 오후 4시쯤 되니까 손님들도 뜸해졌어요. 지은이가 카운터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비를 맞으며 망설이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머뭇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혹시 남은 음식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줄 수 있냐고 미안하다고 정말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침 오늘 만든 치킨 샌드위치가 2개 남아 있었거든요. 따뜻하게 데워서 포장해 드렸어요. 아메리카노도 한 잔 함께요. 그분이 두 손으로 받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손이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뭔가 따뜻한 게 가슴 한편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사람답게 사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작게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단골인 정호 아저씨도 마침 그 순간을 보셨나 봐요. 나중에 커피를 받으시면서 좋은 일 하셨다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까? 카운터로 돌아와서 동전들을 정리하는데 손끝에 남은 온기가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앞으로 제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는요. 그냥 좋은 일을 했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서서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다고 혼자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민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나눈 낯선 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이토록 복잡한 감정들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수 씨가 다시 오신 건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대였어요. 오후 4시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드렸어요. 그분도 고마워하시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틀 뒤에 또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에도요. 처음에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던 분이었는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따뜻한 음료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식사를 기대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눈치챘어요. 재고 관리가 어렵다고 남는 음식이 매번 있는 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끔은 정말 남는 게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민수 씨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실망하신다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었는데 민수 씨가 오셨어요. 손님들이 많을 때였죠.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냄새가 좀 났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 아저씨도 그날 계셨는데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일이긴 한데 가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요. 악의는 없으셨어요. 그냥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무겁게 남았습니다. 밤에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 그보다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다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 직원의 부담, 재료비 문제까지요. 카운터에 놓인 포장지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그냥 도우려던 거였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지은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렇다고 민수 씨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어요. 딜레마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오셨을 때 작은 돈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교통비가 없다고, 정말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까지 달라고 하시다니요. 결국 10,000원을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처음에 따뜻한 마음은 어디 가고 이상한 부담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둔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오후 2시쯤 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들어오자마자 카운터로 직행하더니 돈이 필요하다고 5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시다니요. 사정을 들어보니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조심스럽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동안 도와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게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몇몇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수 씨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그런 큰 돈은 어렵다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공짜로 얻어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선의로 도와드린 건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다툴 수는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추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지은이가 나서서 조용히 해달라고 다른 손님들이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민수 씨가 더 큰 소리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차별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서 이 상황을 찍겠다고,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던 그분이 맞나 싶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가게 안은 정말 어색한 분위기가 됐어요. 이웃 상점의 영수 형이 소음 때문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니 민수 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민수 씨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나가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줄 몰랐다고, 배은망덕하다고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은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수군거렸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요. 처음에 건넸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온기와 지금의 싸늘함이 너무 대비됐습니다. 내가 왜 그때 도움을 주려고 했을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선량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걸까? 처음에 따뜻했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감정으로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지은이가 이미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지은이는 예상보다 현실적이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른 손님들의 불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우선 기본 원칙을 정했어요. 앞으로는 개인적인 금전 요구는 일체 받지 않기로 했고, 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한테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CCTV도 다시 점검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근처 파출소에 전화해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분이 친절하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복지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복지사무소에도 전화해 봤어요. 담당자분이 민수 씨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급식 제공은 물론이고 임시 거처나 일자리 연결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영수 형이 오후에 들렀어요. 어제 일 괜찮냐고 물어보시면서 상점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어려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네 상인들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정호 아저씨도 오셨는데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고 하지만 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처음에 민수 씨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면서 느꼈던 따뜻함은 진짜였어요. 그 마음 자체를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떨림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규칙을 정해야겠다고, 그래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도움을 주되 경계는 분명히 하자고요. 복지기관에서 받은 팜플릿을 카운터 한쪽에 놓았어요. 혹시 민수 씨가 다시 오시면 이걸 보여드리면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문제를 혼자 안고만 있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 어디선가 들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대부분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 손님은 왜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지 못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르셨냐고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또 다른 분은 반대로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요즘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은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 결정을 지지해 줬는데 소문이 나고 나서는 조금 어색해진 느낌이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어요. 새로 오는 손님들 중에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여기가 그 카페구나 하는 표정들이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정호 아저씨는 꾸준히 응원해 주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계속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민수 씨가 처음 고맙다고 인사하시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받으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며 나가시던 모습까지요. 어느 게 진짜 민수 씨였을까 생각했어요.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선의로 도와드린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소문까지 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우울해서 가게 문을 닫고 싶었어요. 이런 시선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지은이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직원이 저를 격려해주는 상황이 됐네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 비 맞으며 서성이던 민수 씨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의 온기와 지금의 차가움 사이에서 제가 놓친 건 뭐였을까요? 선의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는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복지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를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다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찾아오시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좀 무서워서 가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사님 말씀으로는 정기적인 급식 서비스도 받고 계시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와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어요. 그동안 어색했던 분위기가 많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도 그때 많이 무서웠다고 하지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걸 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새로운 원칙도 세웠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복지기관부터 연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문기관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상인회에서도 공동 대응 방침을 만들었어요. 영수 형이 제안해 주셨는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고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적어두었습니다. 지은이한테는 그동안 고생했다고 작은 보너스도 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정호 아저씨는 여전히 단골로 오셨어요.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온 분들 중에 오히려 이런 곳이라서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런 가게를 응원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카운터에 복지기관 안내문을 비치해 두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요. 가끔 그 안내문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싶어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한 번의 선행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줄 몰랐다고요.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그 마음 자체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동네 분들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복지사무소에서 가끔 연락이 와요. 민수 씨는 지금 임시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생활을 정리해 나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다른 어려운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복지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쪽으로 연결받으셨어요. 이런 식이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예전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때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호 아저씨는 여전히 단골이세요. 가끔 그때 일을 언급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의 선의와 사회적 시스템이 잘 연결됐다고요. 영수 형도 자주 들러요. 상점가 전체가 더 단단해진 것 같다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나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민수 씨가 고맙다고 인사하시던 모습, 그때의 따뜻함은 정말 진심이었을 텐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좋은 의미로든 어려운 의미로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저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신중하게도 만들었고요. 가끔 밤늦게 가게 정리를 하면서 혼자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나? 처음에 그 마음이 틀렸던 걸까? 아직도 확실한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좋은 마음을 갖는 것과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복잡한 감정보다는 평온함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때의 경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마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오늘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현명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한 번의 선행이 만든 파도는 이제 잔잔해졌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